예, 오늘 선비악기 검은고 토크 콘서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할 텐데요. 저는 TBC 아나운서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영남일보 김봉규 기자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학회 김지성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선비악기 검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할 텐데요. 얘기 중에 그냥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저희와 함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양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좀 더 추가해서 소리 드리자면 영남일보 오랫동안 있다가 지난 2월에 퇴직하고 지금은 좋은 제도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막바지로 쳐잡고 있습니다. 여하튼 문화부에 있으면서 이런 우리 옛날 전통 문화, 불교, 유교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연재를 하게 되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보고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좀 식견을 넓힌 덕분에 오늘 이 자리도 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짧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즐겁게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소리로 세상을 아름답게 명빈 김지성입니다. 너무 거창했죠. 저는 사실 세 분 우리 2018년 청도 탁경금 축제를 우리 함께 으쌰으쌰해서 그때 축제를 처음으로 같이 함께 만드신 봉규 부장님, 도희 아나운서님 이렇게 그러고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영업도서관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빼빼로 데이라서 빼빼로를 한 박스 준비해왔고요. 중간중간 저 역시도 퀴즈가 나갑니다. 이제 엄숙한 분위기에서 발랄한 분위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추가로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저를 TV에서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아, 보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네요. 제가 2000년에 TBC에 입사를 해서 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본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면 쑥스러워서 그러신 건지 진짜 못 보신 건지 다들 대답을 안 해주시던데 지금은 그 팔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녁 8시에 그리고 목요일에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짜 편안하게 서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선비의 악기 검은고잖아요. 그럼 선비가 뭘까?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흔히 4대부라고 얘기하는 선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선비의 악기 검은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비라고 하면 4대부가 사실 뭐 처음 생겨난 조선시대에 생겨난 개념은 아니고 고려 때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고려 공민왕 31대 왕이죠. 고려 공민왕이 원에 좀 반하는 정책을 하면서 개혁을 좀 해보자. 개혁을 하려면 기존의 세력들을 쳐내야 개혁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등용한 사람들이 4대부였습니다. 그들은 이념적으로 성리학으로 무장을 하고 공부를 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기존에 없던 개념이 아니라 4대부가 있었는데 새로운 4대부다 해서 신진 4대부라고 부르죠. 이 신진 4대부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신진 4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했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서 조선에는 4대 사화가 발생을 하죠. 오늘 김일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사화에 연산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김일손 선생이 만든 검은고가 바로 타경금인데 어제 다녀오신 분들은 김일손 선생의 종택이나 서원도 다녀오셨을 텐데 오늘 그 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검은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선비가 왜 검은고를 사랑했을까? 검은고를 우리가 그냥 악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풍요를 즐기는 아까 하셨던 것처럼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선비들이 검은고를 사랑했을까? 그 얘기를 우리 김봉규 기자님께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신문사에 있을 때 좀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검은고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배우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먼지만 사회 가다가 한 90년쯤 됐더니요. 다시 또 우리 김지성 선생한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씩 맛을 알기 때문에 아마 죽을 때까지 곁에 이제 이걸 선비들처럼 곁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 선비들이 이제 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이 선비가 아주 위기지약도 나오고 이렇잖아요.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나서 두부로 살면서 제 스스로 사람이 돼야 나도 그렇고 주위 사회도 좋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요교에서는 여하튼 그게 이제 선비가 지향했던 바가 군자, 현인, 성인이 되고자 했던 게 우리 선비들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요교 경전과 더불어 검은고를 도반으로 삼았는데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 공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자 때 사마천의 사기에서 공자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그 글귀 중에 공자분도 사양이라는 사람한테 검은고를 배웠는데 검은고는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고 했다고 공자가 그렇게 이제 그 검은고와 인연을 사기에도 실어놨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그 현인들, 선비들이 이 검은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조금 하기로 하고 한 불로 아까도 백악지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표현을 검은고 음색이 깊고 웅혼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백악지장 그런 모든 음악의 중에 어뜸이다. 또 모든 악기의 그 어떤 가장 큰 어른이 되는 악기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검은고를 대신하는 별칭으로도 쓰입니다. 이 백악지장은 우리나라 선비들만 표현했던 용어고 중국에서는 이런 걸 저는 잘 모르겠고 중국 사람은 이 검은고를 악기의 아버지, 성인의 악기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써놨습니다만은 우리는 사실은 검은고라는 말을 쓰고 또 한자로는 현금 또는 현학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의 검은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옛날 아주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옛날부터 이 검은고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한문시대였으니까 전부 검은고 금자 이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검은고를 말하는지 중국 검을 말하는지 가야금을 말하는지 엄밀히 막 이래 논하려 하면은 상세히 이제 해봐야 되는데 똑같이 하여튼 중국의 검은고든 우리나라 검은고든 검은고 금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선비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비도 그렇고 이 검은고에 대해서 중국은 7현금, 5현금이 있는데 그 검은고에 대해서 어떤 의미하는 부여가 똑같았기 때문에 성인의 악기로 대접받고 우리는 백악지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고 이 검은고는 어제 우리가 오조품을 보고 왔던 타경금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제 좀 보려고 아주 도서관에서 애써봤지만은 볼 수 없었던 박물관 수장고에 아직 그대로 있는 보관되고 있는 그 검은고입니다. 어제 그 종선 어른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워낙 이게 이제 좀 알려지면서 워낙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가 한번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억수로 지금 최대한 까다롭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워낙 오래된 그 악기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중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선비의 악기라는 것은 이 정도로 우리나라 검은고는 현학금 한자로 하면 이렇게 이제 고구려 때 왕산악이 중국 칠현금을 들어왔는데 이걸 아무도 연주할 사람이 없었는데
하여튼 이걸 보고 따로 만드는데 완전히 우리나라 악기는 이 같은 검은고 금자를 쓰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우리는 6줄, 줄은 6줄이고 괴락하는 게 있고 안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주 선생이 연주를 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또 술대를 사용하고 중국에는 중국 검은고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안족도 없고 괴도 없고 술대도 없고 그러니까 소리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서서 이래 지금은 우리나라 목하는 걸상 같은 것들 위에 이렇게 갇혀서 연주를 하지만 옛날에는 다 앉아서 했습니다. 크기도 우리나라 꽤 크고 한 160cm 정도. 이게 보면은 552년도 저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왕산악 선생이 저때 만든 악기인데 현악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왕산악 선생이 검은고를 처음 만들어서 곡도 검은고 곡도 많이 지었답니다. 그래서 한 곡을 왕 앞에서 연주를 하니까 이 검은 학이 나라와 춤을 추었다. 이 삼국사기에다 이렇게 저는 역사서에 전하는데 그래서 현학금, 학자는 벽보고 현금 이렇게 한자로는 한문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후에 고구려 유민으로 추정되는 그 신라의 옥보고라는 분이 이 전수받아가 지리산에서 좀 연주법을 제대로 익혀서 또 제자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또 유행을 하게 됐고 많은 선비들도 따르게 됐습니다. 그 검은고가 왕산악이 만들기 전에 지어진 고구려 고분에도 이 검은고 그림이 있답니다. 이 무용총 그림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모습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검은고는 이 천년 가까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악 3호분, 장전 1호분 이런 데 고분벽가에 보면 검은고 사진이 있는데 제가 다 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왕산악 만들기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줄이 4줄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6줄의 왕산악이 만드는 검은고 이전에도 유사한 게 있었다. 4줄로 된 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검은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이렇게 백악진양으로 불리는 그 검은고인데 그 음색이나 연주법도 거기에 담긴 의미가 아주 그 선비들의 추구하는 정신세계하고 맞았기 때문에 계속 선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인격을 완성하는 아이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은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야금과 검은고를 다들 구별하실 수 있나요? 줄이 좀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검은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악기가 뭐라고요? 자, 이 악기는 우리나라 악기 중에 가장 오래된 검은고입니다. 자, 이게 선비 악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선비입니다. 오늘 선비 복장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네, 선비 복장. 그래서 선비는 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선비는 글을 가까이 해야 돼서 첫 번째 줄이 그럴 문자를 써서 문연이에요. 소리가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나죠. 자, 그럼 두 번째 줄은요. 도와주십시오. 많이 놀아요. 우리 노는 거 좋아하죠? 놀 유자를 써서 많이 논다고 해서 두 번째 줄 이름이 유연. 완성되셨습니다. 검은고 하신 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맞히셨죠? 자, 유연입니다. 예. 세 번째 줄은요. 자, 줄도 굵고요. 소리도 굵어요. 뭘까요? 줄도 굵고. 아, 너 대빵이다. 중령. 네? 중령. 대빵. 대형. 장현? 대형. 왕이야. 장형. 저 마스크 벗으시는 방금. 장형. 아, 이거
첫 번째 줄이 무관무자 문연, 두 번째 줄이 논류자 유연, 세 번째 줄은 소리도 굵고 줄도 굵어요. 모션 아니에요? 네, 대빵이라고요. 장빵. 네, 네? 장수장장. 대빵이라고요. 왕년 와, 대빵 대빵 줄. 한자로 어! 대연! 맞추세요. 자, 빼빼로! 대연이었습니다. 줄도 굵고 소리도 굵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 네 번째 줄은요. 이 16개 괴예요. 괴 위에 있다고 해서 괴 상청이에요. 자, 괴 밑에 있어. 그럼 뭘까? 괴 위에 있으니까 괴 상청. 괴 밑에 있으니까 개하청. 네, 개하청. 개상청, 개하청. 그리고 마지막 줄은 선비가 우리 개동 정경창 선생님, 그죠? 활이 들어가는. 네, 무연. 네, 무연이에요. 무관무자에서 무연. 그래서 문물을 다 갖춘 악기, 현의 이름 검은고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악기 중에 이제 유일하게 현의 이름을 가진 악기가 검은고고요. 검은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대나무인지 나무젓가락인지 여기에 술대라고 합니다. 술대. 예, 바닷가에 해풍 맞은 대나무로 이렇게 저희가 오른손에 이렇게 자세가 또 있어요. 저희는 이 악학계범에 보면 이게 스스로 자자 모양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스스로 자자처럼 보이세요? 전혀? 예, 죄송합니다. 자, 스스로 자자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요. 왼손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골무라고 합니다. 이제 골무를 왜 끼냐면 가장 힘을 많이 지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에 골무라는,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바느질 할 때, 손바느질 할 때 쓰던 그 골무를 이렇게 검은고에도 똑같이 이 골무를 끼고 연주를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아까 그림에도 보셨다시피 요 개방현은 안족이라는 기러기 발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안족, 그리고 가죽 부분은 데모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죽으로, 이게 가죽으로 이제 부딪혔을 때 소리가 덜 나게 이게 데모판이고, 저 아랫 부분은 묶어진 부분은 봉황의 꼬리라 해서 봉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의 입이라고, 여기 우리가 지폐나 비상금 속일 때 딱 좋은 요 크기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는 용의 입이라고 해서 용구라고 해요. 그리고 검은고는 앞판은 오동나무고 뒷판은 밤나무,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공명통을 이렇게 제가 손잡았죠. 이런 식으로 공명통으로. 사실 우리 악기들이 대형 공연장보다 이렇게 사랑방에서 몇 명이 앉아서 할 연주 형태로 좀 이 마이크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소리를 직접 하는 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기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검은고 연주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검은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검은고, 조금 전에 설명 들으셨죠? 어떤 검은고였죠? 타경금. 어제 청도에서 모조품을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타경금을 만든 분이 누굴까요? 예, 김일손 선생. 김일손 선생 성종 때 과거에 급제하고 관료를 지내다가 연산군 때 이제 무오사화 때 참화를 당한 분입니다. 이분이 성종 때 성종에게 사관이었거든요. 사관이라는 직책은 왕의 말, 신하의 말을 다 기록을 하고 또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적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춘추관 사관으로 일하면서
몇 가지를 적어요. 그 훈구파라고 해서 세조가 개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을 때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훈구파라고 하는데, 그 훈구파들이 이제 권력을 잡다 보니까 온갖 악행들을 많이 저지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초에 적습니다. 사초라는 게 왕의 실록을 제작할 때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초들을 다 모아서 뭐 성종 실록을 만들게 되는데, 그 사초를 기록했던 사관이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이국돈이 국상을 당했을 때 뭐 기생을 끼고 놀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뭐 아무튼 훈구파의 그런 악행들을 적어놓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조의제문이라고 해서 스승 김종직이 있었던, 그러니까 초나라 의제를 조문했다는 얘기인데, 초나라 항우라는 장수에게 의제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게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네가 왕실을 능멸했다 해서 이제 모사화 때 김일손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김일손이 만들었던 악기 타경금이 지금 대구박물관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500년이 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악기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악기는 유일하게 타경금이고요. 보물보다 조금 단계가 높다 하는 게 국보거든요. 그래서 타경금의 가치가 좀 더 인정받는다면 국보로 승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대구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경금 얘기를 우리 김봉규 기자님께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고는 아무 때나 타지 않았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고, 이게 이제 타경금인데, 여기 이게 나왔으니까 아까 선별 검은고에 대해서 연장 선생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양동에 해제 이현적 선생 사랑채 종택이 무첨당인데, 그 사랑채 당호가 무첨당이라고 당호가 걸려 있습니다. 그 함께 걸려 있는 그 마루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현판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좌해 금서. 그렇기에 대원군이 우리 모필이 아니고 일반 붓이 아니고 죽필로 썼다고 하는 그 느낌 좀 나는데, 그 유명한 글씨인데 저기서 금서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금고와 서, 책. 유교 시대니까 이제 유교 경쟁이 중심이 되겠죠. 여기서 이거는 저도 처음에 저거를 이제 불천이 종가를 취재하러 갔을 때 저기 물어보니까 금서란 말을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그 종소는 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게 말하자면은 저 종택의 주인공이 회제 이현적 선생을 이야기하는 선비. 좌해는 우리 그 좌도 우도 갈 때 낙동강을 중심으로 갈 때 영남 지역 낙동강 동쪽 지역이 됩니까? 그쪽을 앉아 좌도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의미하고, 금서는 선비,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선비, 군자, 선비였다. 해제 이현적 선생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 금은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막 자료를 모아보니까 금서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금서. 그래서 요거를 항상 했고, 이어서 여하튼 그 타경금은 아까 여기 나왔다시피 1988년도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가셨던 분이 이 느낌이 좀 다르죠? 새로 만든 모양인데 이 느낌이 안 나고, 이 뭐 여튼 이 가죽도 없고 그냥 조금 이상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쉽다는 표현을 했는데,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확대해 보면 타경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김지성 선생이 앞에 놓고 앞으로 연주할 이 금은고와 별로 차이가 없죠. 크기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김지성 선생 제가 배울 때 같이 많은 제자가 있는데,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는 젊은 대학 원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안 변했는 이유가, 가야금은 뭐 24줄, 50m, 70m까지 이렇게 막 현대
서양 음악에 따라가기 위해서 다행히 마차가 개량이 되는데 검은고는 안 되는 이유가 뭐 그 학생이 설명하는 이유로는 계속 이 시도를 해봐도 지금 이 검은고 이상한 거 나오기가 어렵답니다. 하여튼 검은고가 저는 뭐 이 음악적으로 잘 악기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그런 특징이 있어. 지금도 이 530 뭐 1490년에 만들어진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검은고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들을 우리 김철 선생의 검은고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타경검은 타경 선생 문집에 보면은 이분이 검은고를 그냥 뭐 단순히 뭐 물론 수양을 위해서도 그뭐 곁에 두고 하셨지만 이분은 검은고를 전문가한테 배우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그 호일단, 그 사가 독서, 그 벼슬이 배우고 나서 왕의 특별 허락을 공부를 근무하지 않고 그 할 때 사가 독서 기간에 검은고를 배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하는데 보면은 평소에 이 검은고를 계속 갖고 싶었는데 아마 서울 한양에 계실 때 같은데 동화문 밖에 있는 노파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사는 그 살인문을 보니까 오래된 오동나무인 것 같아서 그 문을 보니까 한 100년쯤 된 그런 문인데 벌써 한쪽 문설주는 돼가지고 부엌에 들어갔다 이야기하고 다행히 인연이 있었던지 땅 한쪽을 가지고 얻어와서 검은고를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고 이런 사연을 적고 그 뒤에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은 그 문설주가 보니까 이제 문틀 그 앞에 엮는 대나무를 붙이려 하면은 못도 치고 해야 되더만 그럼 목구멍이 3개나 있어요. 그럼 문 뒤에 울림통 저 부분에 3개의 구멍이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윗부분이지만 그 못구멍 중에 하나에 보통 윗부분에는 구멍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김정 선생 악기도 보면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초미금 이야기를 합니다. 초미금이라는 게 중국의 그 오래된 그 한나라 때 채옹이라는 그 유명한 서이기도 하고 이 음률에도 아주 밝았던 이 사람이 검은고 오동나무가 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동나무가 아예 악기 그걸 막 했다 싶어가 만들었는 그걸 구해서 불에 타다 마른 오동나무를 구해서 만든 그 검고가 초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또 비슷하다 이런 의미로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시를 하나 짓습니다. 그림도 그리게 하고 여기가 이제 합그림인데 이 그림분까지 이제 이종준이라는 분이 그렸다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이제 그 시를 하나 지어가지고 뒷부분 구멍 옆에 울림 구멍 옆에 새긴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이 문구가 여기에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문집에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오동나무를 구한 사연을 쓰고 그거를 시로 표현한 거죠. 만물은 외롭지 않으니 마땅히 짝을 만나게 되는데 백세의 긴 세월이 멀어지면은 필히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이 오동나무는 나를 저버리지 않아 인연이 생겨 서로가 기다린 게 아니라면 어떻게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시를 남겨놨습니다. 조금 하나만 더 보면은 이 실제 요거는 제가 어제 우리 타경 종태 가신 분 저는 이거 옛날에 이 불천이 지시할 때 이게 눈이 안 들어왔는데 어제 이 사당 안에 앞에 있는 겁니다. 사당 마당에 있는 겁니다. 사당에 설명 듣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문 옆에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금은고 뒷판에 있는 거라 글씨가 그래서 그 뭐 종선 어른한테 설명도 안 듣고 그 사진만 찍어 왔는데 뒷면에는 그 내력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종손의 아버지 부친 되시는 분이 이 타경금을 전라도 어제 잠깐 들었었죠. 전라도 같은 후손 집의 천장에 그 위에 보관해 왔던 그 사연을 적고 그거를 이제 찾아왔다. 그래서 이 우리 타경 선생한테 그 내용을 구하고 이렇게 이제 빚을 하나 세운다. 이런 타경 지금 종손의 부친께서 그 사연을 적었고, 요 전면에는 타경금이라고 그대로 적고 요 뒤에 이제 있는 문구를 새겨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워낙 어려우면 제가 해석할 수는 없고 어디 계속 찾다가 문집에도 없고 그런데 어디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글로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도가의 가르침은 쉽게 다하고 불가의 가르침도 마침내 말하지만 우리 육아의 어떤 이 신비한 뜻은 아무리 써도 시들지 않네. 이렇게 하고 검은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검은고는 나의 약하게 가라앉은 마음을 북돋우고 나의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을 거리하는 것이었다. 이게 아까 그 어떤 어제 우리 그 타경 여기 참 바로 나오지. 또 타경선생 금가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검은고를 만들고 이 검은고를 얹어놓을 실형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기념하여 명을 하나 짓습니다. 좌우명을 하나 짓는 거죠. 검은고는 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다. 실형을 만들어 높이 걸어두는 것은 소리가 좋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제 이제 종손 어른께서 친히 직접 붓글씨를 써서 붙여놓은 게 이 문구입니다. 금자, 검은고는 금지할 글자, 금오심, 야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이게 금가명이라는 게 김일손 선생이 이제 그리기도 하지만은 뭐 비슷한 말들을 아까 공자 이후에 계속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창작 국악 뮤지컬 타경금이라는 작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TBC 드림 FM을 통해서 방송이 될 텐데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보통 멸문지화를 당하면 삼족을 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족이 어떤 걸까요? 아시는 분? 삼족. 예. 신족, 서족, 외족. 예, 맞습니다. 저는 삼족을 멸한다고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식까지 예 이렇게 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삼족을 멸한다는 건 우리 집 그리고 친가 외가 이렇게 다 멸한다는 거거든요. 김일손이 연산에게 멸문지화를 당하고 나서 다 가족들이 흩어졌는데 귀향을 간 곳이 전주 쪽입니다. 전주 정읍 이쪽이었는데 타경금이라는 게 참 귀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전주로 그걸 가지고 가서 이게 혹시 이제 발각이 되면 안 되니까 옛날 그 집 위에 그러니까 천장 위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삼각형이니까 거기에 이제 보관을 했다가 그게 아까 그 1900 몇 년도에 발견이 돼서 그분들이 이게 타경금인데 조상을 찾다 보니까 지금 종손분의 아버지를 알게 돼서 이제 그분이 찾아온 게 타경금이고 지금 대구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종대 사가독서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안식년. 그러니까 네 수고했으니까 뭐 몇 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쉬면서 공부에 열중해라. 근데 대신 왕이 이제 술과 고기를 내려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검은고 스승을 붙여줘서 검은고를 또 배우게 했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연주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정악이라고 저는 사실 뭐 이게 정악의 궁중음악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정악에 대한 설명을 좀 짤막하게 듣고 정악이 어떤 곡이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연주할 곡은 영산해상이라고요. 원래 영산해상 불보살, 그러니까 불교의 성악곡이었어요. 이게 영산해상 지금 말하면 소나타 형식인데 느리게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만주공삭 형태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돌이,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웬 도들이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불도들이, 타령구나 이렇게 9곡으로 구성된 현악 영산해상 일명 중강지곡이라고 우리 선비들이
마음을 수양했던 그런 곡입니다. 오늘 이 곡으로 잠시나마 수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 도들이, 그 중에서 하얀 도들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화 연주 잘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좋죠. 많이 줄여서 해주신 거죠? 길게 하면 몇 분 정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다 하면 50분에서 60분. 아, 그때는 각오를 하셔가지고 명상할 자세로 의상도 편안하게 오시면 풀 코스로. 네. 알겠습니다. 예, 정화 함께 했고요. 사실 혹시 여기 김씨 있으신가요? 예. 무슨 파신가요? 사면파신가요? 아, 김일손 선생이 사면파의 시조인 거 혹시 아시나요? 어제 들었어요. 아, 어제 들으셨어요? 예. 저도 뮤지컬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 김혜김 씨거든요. 종소분을 만났는데 저희 어른이더라고요. 집안의 어른. 사면파 김수로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사면파라는 파가 이 김일손의 아버지 김일손 그리고 김대유라고 김일손의 조카 나중에 그 세 분이 이제 사면파의 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도 쪽에 가도 정읍이나 전주에 가면 김혜김 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배를 갔던 분들이 지금도 그곳에 살고 계셔서 저도 농화를 갔다가 김혜김 씨 집성촌이라고 또 거기서 또 조상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검은고, 지금 줄이 있는 검은고를 연주를 들었는데요. 줄이 없는 검은고도 있다면서요. 예,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요거를 잠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오래된 중국 책에 나온 이때부터 이 검은고라는 것은 검은고를 검은고 금자를 쓰는 이유는 군자가 많은 것을 지키며 스스로 똑같은 금자죠. 금한다는 데서 온 말이다. 이 검은고 금자의 내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바른 뜻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사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성경군자들은 검은고를 타면서 항상 조심하며 사악한 것, 금할 것을 조절했다. 이 후한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당시 풍속 여러 가지를 그 기록이 나오는 게 아주 오래된 책이죠. 이때부터 이전부터 이제 비슷한 말이 나왔지만 이렇게 하나의 문화가 됐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금이 우리도 이 7현금, 5현금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이제 더 강화시킨 게 줄 없는 검은고라고 요 얘기를 잠깐 좀 한번 이 이제 무현금 소위 무현 줄 없는 검은고 이게 이제 나온 게 도연명이라는 중국의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로 이야기해서 어느 분은 여하튼 아주 후에 선비들이 모델로 삼는 물론 시인이자 학자이고 벼슬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 도연멍이라는 그런 분이 이제 이분도 역시 검은고를 항상 곁에 두고 실제 검은고를 켜기도 했고 검은고를 소재로 시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평전을 지으면서 소통이라는 분이 지으면서 이런 문구를 남깁니다. 도연명은 음률은 잘 몰랐지만 줄 없는 검은고를 늘 곁에 두고 술이 적당하게 되면 항상 검은고로 어루만지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돌멩이 검은고를 여기서는 표현이 이래 실제 검은고를 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글도 남겼는데 이후에 수많은 선비들, 시인, 묵객들이 이 무연금에 대해서 찬사를 계속 이래 축적합니다. 중국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직접 이제 도연명의 이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고 200은 또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도연명은 날마다 취해서 5그루 버드나무 봄이 온 줄 모르네. 이 5그루는 그 오울이라 해가지고 도연명이 호이기도 합니다. 꾸미지 않는 검은고에 본래 줄이 없고 술을 그럴 때는 직배에 2번을 쓰네. 이런 식으로 무연금을 도연명의 무연금을 계속 노래합니다. 백거이도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산속에 사는 한 선비 바로 도연명을 이야기하는데 도를 지키며 오랜 세월을 보냈네. 걸을 때는 새끼로 맨 옷을 입고 앉아서는 줄 없는 검고를 타네. 흐린 샘물은 마시지 않고 굽은 또 나무 그늘에서 쉬지를 않네. 티끌만큼이라도 옳은 것에 맞지 않으면은 천냥의 황금도 흙보다 못하게 여기네. 마을 사람들 그 기풍을 따르니 난초 숲에 있는 듯한 향기가 나네. 이런 식으로 무연금과 도연명의 무연금 정신을 이렇게 찬사를 합니다. 그 이어진 겁니다. 그런 취지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수없는 선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이규보라는 분은 그 참혹호라는 별명을 자기 아우를 지을 정도로 검은고와 매화와 술에 빠져가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분 또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옛말에 이르기를 검은고는 악의 어뜸이라 군자가 항상 사용하여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했다. 나는 군자가 아니지만 검은고 하나를 간직하고 줄도 갖추지 않고 어루만지며 즐겼더니 어떤 손님이 이것을 보고 다시 줄을 갖추어 주었다. 나는 사양하지 않고 받아서 길게 혹은 짧게 타며 마음대로 가지기는 옛날 진나라 도연명은 줄이 없는 검은고를 두고 그것으로 뜻을 밝힐 뿐이었는데 나는 이 구구한 검은고를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려 하니까 어찌 옛사람을 건방졌는가 이런 자꾸
여러 가지 참사를 오는 게 마찬가지고 여기 좀더이 화단 석영에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심하실 것 같은데 금문고에 줄이 없는 것은 본체는 놓아두고 작용을 뺀 것이다. 정말로 작용을 뺀 것이 아니라 고요함의 움직임을 합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리를 통해 듣는 것은 소리 없으면서 듣는 것만 같지 못하며 형체를 통하여 즐기는 것은 형체 없음에서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런 무연금의 어떤 무연금명이라는 이런 제목의 시를 여러 선비들이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는데 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서경덕 선생의 무연금명이 조금 이렇게 공감은 됩니까? 우리 동양 문화, 한국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순한 악기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에어기타 대회 혹시 아시나요? 그 에어기타라고 기타 없는데 예, 기타 잘 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예. 근데 사실 이 거문고라는 게 거문고라는 악기 자체도 그렇지만 선비들은 그걸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삿된 것을 멀리한다 그런 의미로 금자를 썼기 때문에 줄이 없어도 나에게는 거문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문고 연주를 좀 한 곡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산조라는 게 독주죠? 네. 예. 독주예요. 그렇게 산조는 조선시대 말에 이제 생겼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산조 연주 좀 한 곡 들어볼게요. 네, 이게 원래 샘비 악기였다가 조선 후기에 이제 우리 서민들과 상인 그 계층들이 즐기는 음악으로 검고 산조란 말은 판소리의 그 기악곡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고 산조에도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요. 우리 그 춘향이 이도령과 헤어지는 장면, 아니면 이도령이 암행의사를 풀었던 장면, 그리고 흥부가 박타는 대목,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음악이 항상 느리게 시작해서 빠르게 끝난다 했죠. 만중사 해서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이렇게 장단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판소리 흥부가 심청가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아까 정확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드시죠? 예. 김지성 쌤이 사실 뭐 늘 대화를 나눠보면 스승님도 계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검은고의 뭐 이제 대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명의 연주자거든요. 사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연주를 접한다는 게 뭐 흔한 일은 아니니까 한 곡 더 청해 듣고 그리고 좀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괜찮을까요? 응답하고 나서 제가 예. 한곡 좀 해서 숨 좀 돌리고. 저도 잠깐 예, 아무리 명 연주자라도 쉬어야 되니까 네. 예, 잠깐 쉬고 혹시 그러면 이제 퀴즈 한 개 내시면 제가 에코 가방을 또 5개 준비해놨어요. 퀴즈를 그러면 지금 뭐 검은고는 6줄인 거 다 아셨으니까 예 가야금 몇 줄인가요? 12줄. 너무 쉬운 걸 냈네요. 기자님이 아마 지금 그럼 막사는 여기서 우리 지금 정말 장단을 잘 맞춰주고 계신 장주영 고수님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녹음을 같이 하고 왔는데 정말 실력 있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냥 말만 하면 그 분위기로 진짜 이렇게 둥둥 치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이끌어내시는 분이라서 오늘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500년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 젊은 세대는 모를 수도 있겠다. 초등학교 1학년이 알기에는 예, 한 500년은 들어보면 알지 몰라. 예. 네, 그 조용필의 한 500년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 500년을 그러면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살짝 감기 걸렸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은고 병창이라는 형태였는데 사실 제가 어제 너무 긴장돼서 이불을 못 덮고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감기가 살짝 목 상태가 안 좋은 점 이해하시고 네. 예. 근데 살짝 콧소리가 들어가니까 더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전통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것, 우리 문화, 우리 악기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